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옵션 만기여서 장중에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어떤 펀더멘털 요소보다는 이제 파생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고의 중요도보다는 일단 뭐 종목별 흐름이 좀 더 유의미했고 중요했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삼성전자 뭐 실적 굉장히 호실적 발표해서 외국인들이 막 대량으로 끌어왔고,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7,500억 순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외국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회피 물량이. 근데 그런 물량들을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가져가면서, 예, 오히려 지수가 연휴 뒤에 4일 연속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해외 시장 영향과 함께 이제 오르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어떤 물량이 이제 11월부터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예, 지금 같은 수급의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LG화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매도해야 된다, 막 저거 이제 막 주주가치 훼손이다 이러면서 개인들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8,000억 넘게 매도하고 외국인 오늘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 대중들이 행동하는 거에 어떤 반대 방향으로 어떤 종목이든 지수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매년마다 지금 이 개인들의 어떤 양도세 문제로 해가지고 시장이 왜곡되는 물량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우리 시장을 분명히 접근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개인 물량이 흘러나오는 걸 알고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는 졸레어 천식 두드레기 이제 오리지널 항체 의약품이죠. 졸레어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국내 식약처에서도 이제 3상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임상, 예, 본격화되는 진입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그거죠. 경쟁사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제 글로벌 경쟁사 일라이 릴리사가 지금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자기가 이렇게 회복된 거에 이제 최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긴급 이런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 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오르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좀 밀렸는데, 아쉽게도 어찌됐든 항체 치료제가 지금 현재 대세고 백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릴리사가 어떤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쪽 얘기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뭐 중국이야 중국에서만 거의 공급하는 시기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가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 기업인 거죠, 결국은 배터리 쪽으로는. 그래서 국내 2개 배터리 소재 유망 기업을 좀 분석해보는, 최근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기업이라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질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마감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2%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똑같이 한 23%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휴 이후 4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연휴 전에도 뭐 28일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거는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도하면서 6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기관이 5천억 사고 외국인이 8,700억 정도 사고 거래소에서 기준으로 뭐 이제 코스닥은 이제 개인이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이제 1조 5천억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지금 뭔가 좀 수급적인 변화인 것 같고요. 지수 자체도 지금 코스닥 지수도 21선을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 갭상승 시작해서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 21선 올라오면 일단은 조정을 어느 정도는 일단락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 21선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21선 훌쩍 갭상승으로 올라와서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21선을 유지시켜줬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변화와 함께 조정을 일단락 시켜주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는 21선까지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개인이 지금 매도를 하는데 지수가 상승하죠. 이거 연말에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뭐 3억이든 10억이든 뭐 어떻게 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량이 나오는데 그 물량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 들어온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어떤 2030 세대부터 해가지고 그 거대한 자금들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경험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어디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급속도로 빠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동이 되고,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청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식 자체가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나도 거기 생각을 따르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LG화학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들 팔아야지. 이런 방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절대적으로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부터 뭐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지수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팔았는데 더 세게 날아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연말에 양도세 문제로 해가지고 물량이 나오는 거는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매년 11월, 12월 달에 평균 3조 정도가 양도세 물량이 나왔어요. 이번엔 좀 더 나오겠죠. 근데 그 5년 동안 그 2달 상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대세 흐름을 바꿨을까요? 저는 분석을 해봤거든요. 대세 흐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팔았는데 이게 더 세게 날아가 버려요. 지수가, 종목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량 털려버린 거죠. 오히려 2달 동안은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차피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니까 다시 회복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대세 영향도 없는 거고 지금 유동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주식 말고 갈 곳 없단 말이에요. 자금들이. 그렇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물량 연초에 다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은요, 다수의 어떤 선동이나 어떤 전파되는 것들, 어떤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요, 돈 벌 수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섣불리 주식들을 매도했다가는 괜히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잡거나 괜히 그냥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뭐 그 부분 가지고서 제 투자 전략을 변경할 생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연휴 이후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달리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걸 가져가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다. 이거 뭔가 엇박자인 것 같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 야, 이거 지금 21선 돌파를 하고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5일선 위에서 돌고 있거든요. 어제도 1.8% 상승하면서. 야, 생각보다 좀 강하게 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S&P도 마찬가지로 5일선 위 21선을 훌쩍 넘어섰고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랜만에 보죠.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 유지가 되고 있네요. 뭐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권도 일본이 0.96% 해서 이렇게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조금 차트를 길게 볼까요? 세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홍콩하고 중국 쪽이 별로 안 좋아요. 보면 홍콩, 중국 별로 안 좋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꺾이는 타다가 거의 다 회복했어요. 예, 거의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TSMC가 이제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IT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대만 증시가 기술주, 미국의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하고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섣불리 종목들을 뭐 연말에 별로 장이 안 좋을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미리 내다 팔다가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은요,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돼요. 나는 이 전략을 고수할 거라. 이렇게 하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생각이 유연하다는 거는 시장에 맞춰가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 맞춰가야 돼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어떤 큰 전략 자체는 갖고 있대. 종목 전략 자체,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 자체는 그대로 굳건하게 가져갈 때,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예, 저도 역시나 이제 중장기, 단기 운용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이런 어떤 시장 전략 하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말에 별로 안 좋을 거다,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뭐 이거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가들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대중 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혹여라도 엇박자 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음봉으로 마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460만 주를 여기 쓸어 담았어요. 뭐 전부 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바라보고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을 많이 샀고, 전고점 돌파는 할 거라고 봐요. 저는 62,800원 요거 고점은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지수를 조금 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 봐요. 뭐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사실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1.3% 약세, LG화학은 오늘도 이제 강세죠. 1.7%.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16만 주를 순매수했고 개인들 기관들이 팔았죠. 지금 뭐 이게 얼마입니까? 9천억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9,400억. 야, 9,400억을 지금 이거 뭐 그 물적 분할 그 발표하고 나서 9,400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개인들이 9천억을 순매도했어요. 이거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선동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딱.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8% 약세로 마감됐고요.
현대차가 1.3% 약세. 약세 종목들도 꽤 많았네요, 오늘. 그렇죠? 예,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약간 양분됐던 것 같아요. 셀트론이 0.5% 강세. 오늘 장 초반에 졸레어 관련된 호재, 그리고 같은 항체 치료제 업체 릴리사가 이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 호재 겹치면서 상승하다가 또 눌러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매물대 부딪혔지 않습니까? 중장기평선 121선 부딪히면서 눌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약보합 정도, 음봉. 삼성 SDI가 1.2% 강세.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았네요.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가 그래도 제약과 함께 약간의 플러스권으로 마감되어졌고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시젠이 지금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거 심상치 않던데 전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수급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 24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5.5% 강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계속적으로 안 좋죠. 지금은 빅히트도 아무래도 상장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는 그 격언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KMW가 약보합 정도네요. 그래도 이제 저는 연말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요. 5G 쪽, 특히나 이제 요 KMW 쪽은. 그리고 에코프로 BM 0.8% 강세. 그리고 더존비존 이제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렸던 더존비존이 오늘 4.5% 많이 올랐네요. 어제에 이어서 기관들이 4만 주 넘게 순매수 해줬어요. 지금 뉴딜 지수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는 이런 자리를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성장이 이제 확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이격도가 줄어든 지점. 아주 딱 좋은 지점 같고요. 어쨌든 이번 뉴딜 BBIG 뉴딜 지수에서 가장 수혜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주의 최대 수혜주.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셀리드가 오늘도 셌죠. 한 7% 강세고요.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릴까? 여기서 이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끌어올린 거는 물량을 뺏으려고 올린 거예요. 보시면 상장 이후 여기 계속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물량들 받아내려고 여기 한번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누르면서 여기 있는 매물들 다 흡수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 지점에서 상당 기간은 또 상당 폭은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작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당 부분 이제 매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집 단가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마무리 짓기에는 애매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요 매물대까지는 최소한 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물량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았겠어요? 맞아요.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걷어들인 지점에 대략적인 평균 가격이 세력의 매집 단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갖고 들어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장 시점에서 이 매물대 정도까지는 저항받겠죠?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려고 작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딱 거기까지 갈 거라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서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량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쭉 밀려버리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마감시켜주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어제 매도하는 게 맞았겠지만 이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코로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오늘도 마이너스 크게 안 가고 이렇게 받쳐주는 게, 이제 저가 매수 수급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좀 이례적이고요. 그만큼 재료가 살아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뭐 또 샀는데 빠진다고 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제가 거래할 때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리언트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큐리언트는 저는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정별로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시세는 끝날 타이밍도 아니고, 그리고 모멘텀 자체도 후기 임상의 파이브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기대 가치를 중기적으로 가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스코텍 역시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별로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점에서 장대 음봉만 보면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래량 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모멘텀 일정도 봐야 돼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예, 또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해본다면 시세가 끝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예.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 한번 볼게요. 셀트론 그룹주 뭐 특이사항은 없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냥 뭐 무난하게, 예, 장초반 좀 셌다가 그냥 눌린 형태다. 예, 세 종목 모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오전에 뉴스가 나왔죠. 예, 오전에 이제 이달 말에 이르면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주주들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공유하는 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1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중 11월 중으로 임상 2A상을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2A상은 15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건강한 성인 100명에게 접종을 해서 50명에게는 위약을 투입해서 이제 대조군으로 효능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되고요. 임상 2B상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국가들도 지금 보시면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걸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 어떻게 보면 내년 말에나 이제 뭐 승인 신청할 거다 이런 어떤 인터뷰 기사도 있었는데, 그거보단 좀 빨리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하여튼 뭐 치료제 부분도 있으니까 제넥시는 언제든 치료제 모멘텀도 튀어나올 수 있다. 예, 굳건하게 홀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그렇게 강조드리나 싶은데, 뭐 저는 워낙 이제 실전 투자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분석가가 아니라 실전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글 쓰는 사람이 또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처럼 이제 보고서 써서 제출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저도 이제 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딱딱딱 매수 매도 홀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예, 뭐 이런 어떤 딱딱딱 그 결정짓는 그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요. 워낙 이제 저도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과 언변들을 좀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으니까, 셀트론 그룹주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LG화학은 뭐 제가 누누이 강조됐지만 대중들과 반대편에 서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잖아요. 예. 이 구간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이런 구간에서는요, 팔아라. 안 좋다. 회사가 주주 알기를 먹같이 않느냐. 이러면서 이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힘이 실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여기선 적극적인 매수, 저가 매수 구간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다시 못 올 기회의 어떤 구간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매도되기 십상인 구간이죠. 하지만 그렇게 저는 실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뭐 돈을 다뤄왔고 시장의 어떤 심리를 추적해왔고 그리고 대응해왔고 항상 대중이 아닌 뭔가 좀 제3자의 시각에서 어떤 이벤트나 이슈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에 따른 논리를 좀 정립하려고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랑 틀리거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맞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닌 건 사실이니까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업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LG화학하고 삼성 SDI 요거를 이제 같이 사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두산솔루스하고 일진 머트리얼즈를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격도 많이 줄어있죠? 이런 구간에서 사람들은 못 사거든요. 떨어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종목들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좀 길었나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쩐지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했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는 밑에서 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꾸역꾸역 정배열로 쭉 올라와서 전고점 부근에서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고점 돌파하겠다는 건데 과연 뭘까? 실적밖에 없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 동인 자체는 실적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뭐 임상 모멘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를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자들이 오늘 차익 실현했을 거고 일부는 제가 볼 때는 그 물량을 받아내는데 오늘 음봉이 생겼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증가했어요. 10조 넘어선 거는 2017년도 그때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스마트폰, 가전제품 수요 증가.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좀 증가했다. 요게 실적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매출도 지금 종전 분기 최고치 65조를 넘어서 66조네요. 세네. 생각보다 세네요. 외국인들이 오늘 쓸어 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루짜리 그런 수급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거는 하루짜리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분기 단위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고요. 갤럭시 노트 20 제가 갤럭시 노트를 쓰는데 아직 교체를 안 했거든요. 이거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요. 갤럭시 Z 플립 등 전략 스마트폰 판매 호조를 꽂고 있다. 또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로 펜트업, 억눌린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프리미엄급 TV와 신규 가전제품 판매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판매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 감소도 이게 또 영업이익 증가에 수익 증가에 또 기여를 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예상보다는 조금 견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미국 제재를 이제 앞두면서 결국 이제 미국 삼성에서 반도체 엄청 많이 사가는 기업이잖아요. 화웨이가 휴대폰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장비도 만들고. 그래서 디램하고 낸드 플랫이 이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긴급 발주한 것 같네요.
미리 땡겨서 이제 많이 사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 반도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 IBM, 퀄컴 이런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5 쪽으로도 장비 크게 또 수주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매출들이 잡히면서 이렇게 실적을 굉장히 좋게 만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 두고 보죠. 지수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대우 이제 리포트 읽다가요,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유한양행이 지금 4분기에 레이저 티닙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에 있고요. 이 주요 이제 바이오 회사들 향후 기대되는 R&D 관련된 모멘텀이고요. 이런 일정들을 좀 알고 있으면 거래하는데 좀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왜 제가 이제 그 타이밍에 분석을 해드렸겠습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임상 2회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고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전망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고요.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4분기에 또 이제 학회에서 벡터서티 임핀지 면역 항암제랑 같이 하는 병용 임상 1비 이상을 또 결과 발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비대흉터 치료제, 그게 이제 임상 2상 미국에 FDA 이제 이상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하고, 이거 뭐 이제 그 눈 관련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도 미국에 이제 IND 신청할 예정이고요. 영국에서는 또 완료될 예정인 거, 이런 것들 좀 나와 있는데, 예, 코로나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가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봐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는 부분이 그런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막 윗꼬리가 크고 뭐 음봉이 생겼고 이런 걸로 매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일반적으로 뭐 고점에서 막 장대 음봉 생기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큐리언트도 이제 지금 후기 임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넥시는 코로나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뭐 하이루킨 관련된 모멘텀은 뭐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중요도는 좀 낮죠. 그래서 코로나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는 것들을 주로 거래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셀트론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이제 CTP39 글로벌 임상 3상이 본격화한다. 이것도 지금 그래도 1년에 한 3, 4조씩 예, 매출이 나오는 그런 어떤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예요. 이 셀트론이 만들고 있는 이 단계가 가장 빅 플레이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뭐 거의 먹는 거죠, 시장을.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이제 3상 IND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요. 유럽 쪽 이제 국가들하고, 이쪽으로 이제 환자 600명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3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 완료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주가에 뭐 일시적인 영향이지, 사실은 뭐 내일 모레까지 막 상승하는 그런 영향도가 있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셀트론을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은 뭐 이 기사 나왔다고 주가가 뭐 폭등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잘 가고 있구나. 예, 그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천식 두드러기 이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식이나 뭐 두드러기 이런 어떤 이런 병은 그냥 대증적인 어떤 요법을 많이 그냥 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강도를 지닌 어떤 환자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그런 약으로 알고 있고요.
제넨텍 그리고 노바티스가 이제 판매를 합니다. 글로벌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3조 9천억. 이게 조금씩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올 때쯤 되면 뭐 그래도 상당한 어떤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졸레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삼성바이오에서는 개발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셀트론이 기술력을 상당히 높이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졸레와 관련된 셀트론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 보면 천식이 68%, 두드러기가 31%의 적응증을 가지는 그런 약이고요. 최근 5년간 글로벌 매출이 연평균 16%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빅 플레이어 중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고요. 24년도 유럽 물질 특허 만료 전에 개발 완료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미국은 25년 특허 만료가 돼요. 유럽 먼저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매년 한 개 제품을 이상을 2030년까지 허가받을 예정이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C 출시가 됐고, 보시면 이제 휴미라 쪽, 이쪽이 이제 허가 신청을 유럽 쪽에 넣어놨고, 미국은 허가 신청 준비 중이고, 그리고 아바스틴 3상 중이고, 졸레어가 이제 3상 중이고, 스텔라라 이게 이제 1상을 개시했고, 요 정도로 좀 최근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파이프라인을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에 있는 제품 말고도 후속 바이오시밀러 17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중에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씩 또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네. 야, 든든합니다. 네, 든든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짚어볼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12124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런 어떤 기로로 간다면 그 셀트론이 또 미국에서 또 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보급이나 단가까지 생각한다면 셀트론이 그렇게 느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상용화 되는 시점이. 그리고 이제 그 점유율을 차지하는 부분도 이제 치료제 시장을 이제 지금 몇 개 업체가 양분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리제네론, 그리고 릴리, 그리고 셀트론 요 세 개가 어느 정도 좀 과점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호재죠. 그래서 그만큼의 지금 치료제를 승인시켜주는 허들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릴리사가 이제 저번에도 짚어봤지만, 이제 중간 결과가 나와가지고 짚어봤지만, 사실은 그 입원 확률을 좀 낮춰주는 거, 그런 부분 정도가 좀 밝혀졌고, 이 고농도로 갈수록 효능이 높아지는 부분은 검증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반쪽적인 어떤 효능 결과 발표? 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그 정도 효능 보인 거를 가지고서 승인을 내주면 셀트론은 사실 거의 승인 따놓은 당상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1112는 이번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항체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이달에만 10만 회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최대 100만 회 투약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어디 물량 위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 문제가 이 릴리사의 어떤 약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디서 지금 같이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치료제 투여한 어떤 환자의 입원율이 1.6%였는데 위약받은 환자 입원율은 5.8%. 크게 어떤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 그리고 이제 11일째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수가 대폭 줄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대폭 줄었다예요.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진정한 경쟁을 리제네론과 이제 셀트론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긴급 사용 신청까지 했죠. 그래서 승인을 내줄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번에 이제 나온 어떤 결과 보면 코로나 감염자는 입원율이 72%, 접종받은 사람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항체 투여 확진자 302명 중 5명만 입원했다.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효능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입원율 자체가 이제 이 퍼센트의 어떤 율로 따지니까 72%나 감소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302명 중에 5명이 입원했고 가짜 약 투여한 확진자 150명 중에서 9명이 입원했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어때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보다 더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자료는 없으니까 일단은 크게 유의미한 어떤 결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릴리사가 그다지 별로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고용량에선 효과가 없고 중간 용량에서만 증상이 완화됐다. 이게 그러면 효과가 좀 우연인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용량을 높여야지 효능이 높아지는 게 그게 진짜 약이 효능이 있는 건데 이게 참 모르겠네요. 하여튼 FDA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소 좀 의문스러운 효능 발표다. 그 정도로 좀 저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뭐 재밌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FDA가 승인 내준 데 있어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김도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걸린 건 축복. 기분 끝내준다. 트럼프 백신 출시도 늦췄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면서 군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래서 나흘간 지금 치료를 받았고 이제 퇴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고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 지금 정말 완벽하게 나섰나 봐요. 표현들이 좋은 거 보니까. 초기에는 몸이 좀 안 좋은 듯 느껴졌으나 리제네론을 비롯해 여러 약을 투여하면서 금세 나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인에게도 곧 이런 치료가 제공될 것이라면서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등 미국 제약회사 몇 곳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주 초기에 리제네론의 약을 투여하겠다. 여러 약이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다고 치료제와 경과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 리제네론의 어떤 항체 치료제가 자기 생각에는 좀 의료진이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이게 치료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금세 좋아졌다. 3일 전에 이미 지금처럼 좋아졌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리제네론도 있고 일라이 릴리에서도 유사한 약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은 치료법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땐 완치라면서 이 약들을 긴급 사용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치료는 미국 제약회사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 요법이다.
그는 불쑥 치료제가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뒤 백신에 정치가 개입하는 바람에 백신이 선거 후에 나오게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백신 나오는 시점을 조금 뒤로 조금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FDA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지 승인을 내주겠다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좀 강화한 거를 발표하면서 조금 그런 거를 정치라고 좀 표현을 하고 깎아내린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받은 치료와 같은 걸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무료로 받게 하겠다. 이런 어떤 언급도 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무료로 할지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네요. 이걸 무료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나 개발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걸 무료로 하긴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 치료를 받은 게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비싼 거죠. 뭐 항체 치료제만 해도 이제 몇백만 원 할 텐데 그렇잖아요. 뭐 렘데스비르만 해도 그래도 만 300, 500 뭐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자신이 받은 치료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 쪽으로 이 가장 많은 정보가 좀 모이는 또 분이죠. 빌 게이츠. 이분께서 또 항체 치료제가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한 행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쓰인 항체 치료제가 규제 당국 승인을 받고 널리 보급되면 코로나19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이면 적어도 부유한 나라에서는 대량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죠.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시간외로 LG화학을 보니까 좀 빠지네요. 한 2%? 보니까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배터리 탓이라는, 배터리 불량이라는 뉴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LG화학의 탓인지 그거는 뭐 여부가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언론이 먼저 보도한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기회네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도하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LG화학은 그런 내용이 시간에 있어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누적 판매 전년비 100% 가까이가 급증했을 거로 추정되고 있어요.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신규 모델들의 출시가 증가하면서 뭐 보조금 확대의 어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이 이제 300% 넘는 증가, 프랑스도 200% 넘는 증가, 영국도 166% 증가.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한 100만 대 정도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전기차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 에스테, LG화학의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 수치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독일 쪽도 그렇고, 영국 쪽도 그렇고, 프랑스 쪽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 쪽의 어떤 판매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단의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여기서 추천하는 이제 종목들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스, 첨보, 두산솔루스, 신흥 SAC, 상하프로테크, 후성 이런 종목들이고요.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까지 갈 때까지 굉장한 폭발적인 이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최선호주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이 선발 업체들, 배터리 시장은 상위 4개 업체가 80%를 과점하고 있어요. 이 4개 업체가 80%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점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초기부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이 산업의 어떤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후발주들이 계속 진출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어떤 쪽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장벽이 높은지는 계속 이 4개 업체 점유율이 처음에는 50%였다가 60%였다가 70% 지금 80%까지 올라온 거예요. 더욱 소수의 업체로 재편이 계속 급속도로 되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더욱더 후발주자, 조그만 업체들은 다 파산이죠. 여기 보시면 뭐 3위 업체 옵티멈 나노는 파산. 그래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있었어요. 보조금을 주니까 막 업체들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타내가지고 막 만들고 그랬는데 싹 다 사라졌잖아요. 이래 됐어요. 이렇게 이 4개 업체 점유율은 이렇게 15년도 50%에서 올해 보시면 거의 80% 육박하는 점유율 차지하게 됐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 수는 16년도에 200개 남짓됐지만 지금 보시면 몇십 개 안 됩니다. 몇십 개 안 돼요. 다 퇴출된 거예요. 보조금 좀 줄이면 이제 다 나가리 되는 거죠. 배터리가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양극재, 음극재, 알루미늄, 동박 코팅해가지고 이제 부식 안 되게 만들어서 뭐 분리막 만들고 케이스 넣어서 전액 주입해주고 뭐 간단히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배터리의 원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낮추는 게. 배터리는 원가의 50% 이상이 재료비예요. 원가를 낮추려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동일한 무게당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돼요. 그냥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제 뭐 시장 완전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고체니까 얼마나 밀도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건비 뭐 이런 것들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저기 뭐 인도 만들고 동남아에 공장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낮추는 게 이 경쟁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술력이 진식 장벽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잡을 국가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중국, 일본, 한국 업체가 그냥 과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동아시아 이 국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양극재에서 니켈 비중 높여주거나 음극재에서 실리콘 비중 높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폭발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잘 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는 뭐 어디가 싸고 뭐 어디가 뭐 납품 물량을 맞춰주고 한다고 거기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정성이 확보되고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부품업체를 잘 바꿀 수가 없는 게 그거 하나 잘못 이제 바꿨다가는 뭐 안정성 문제가 막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씩 그냥 그 회사 거 갖다 쓰는 거예요. 부품회사.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수율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LG화학이 유럽 공장 수율을 1년 동안 정상 수준까지 높이지 못했다. 파나소닉도 미국 공장에서 수년간 수율을 잡지 못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한 생산 노하우 기술이고요.
테슬라가 이걸 한다고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료비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더 파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거고 몇 개 업체로 더 압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과점으로 재편됐고 그 간극은 더 확대될 걸로 예상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후발 업체들은 자금 및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뭐 자의반 타의반 그냥 그 치킨 게임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전기차 소재 관련된 두 종목을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배터리 소재 시장 전망입니다. 배터리 이제용 동박 쪽인데요. 이 배터리 쪽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제 흐르면 충전이 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면 이제 방전이 되는 이런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제 만드는 게 그 니켈이거든요. 리튬이거든요. 이 리튬은 굉장히 그 반응도가 높아가지고 부식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물질로 싸야 되는데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싸고 음극재 쪽에서는 여기 음극 집전지라고 되어 있죠. 음극재 쪽에서는 동박, 구리를 써요. 전류도 통해되기 때문에 구리를 쓰는데 이 동박이 지금 쇼티지, 중장기적인 어떤 쇼티지, 부족 상태에 진입할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거든요. 국내에 있는. 그 회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뚜렷하게 수혜를 받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주가는 별로 좋진 않은데 한번 주가 먼저 볼게요.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주가 상황이고요. 보시면 시총이 이제 2조 수준입니다. 시총이 2조 수준이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기관들이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뭐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은 조정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솔루스 아직은 생산하지 않지만 양산하면 조만간 양산할 거거든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두산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기업이죠. 인적 분할로. 제가 볼 때는 요 기업도 우상향 패턴을 계속 만들면서 여기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요 부근에 이격도가 줄이면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분석해서 갖고 있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업이 매력적인 어떤 주가 구간이고 또 이제 성장은 거의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요 동박이 뭔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 일렉포일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PCB 회로를 구성하는 이제 얇은 이제 쿠퍼 이제 포일로 이 동선, 쿠퍼 와이어를 용해시킨 이런 어떤 전해액으로부터 이 동을 석출시켜서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첨단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전제품, 전자제품 사용하는 핵심 소재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일진머티리얼즈는 IT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첨단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다기능화 주목하고 고부가가치의 고기능 특수 일렉포일을 조기 개발 상용하여 일렉포일 분야 세계 점유율에서 세계 최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모바일 IT 제품 이런 리튬 2차 전지 음급 집전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IT 소형 전지를 넘어서 가지고 2차 전지용 그리고 뭐 ESS 쪽 그런 에너지 저장 저치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쪽이 핵심이죠. 자동차용 2차 전지 쪽에 대한 일렉포일 이제 공급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대당 한 3에서 한 5g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대당 20에서 한 25kg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기업이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박, 배터리형 이제 동박 수요와 공급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22년 이후로 추가적인 공급 증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22년부터 보시면,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이제 매칭이 되고, 23년부터는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적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물량을 늘 수가 없고 막 고정비가 커요. 이 공장을 크게 건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 세계 각국의 이제 동박 생산 업체의 어떤 그 카펙스나 이제 추가 증설 이런 부분을 보면 23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동박 업체 이제 중장기 공급 계약 현황을 보면요. 국내 이제 이런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 같은 기업이 삼성 SDI, LG와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과 장기적인 이런 계약을 미리 이제 맺어 놓는 거죠. 그래서 금액들 보면, 그래서 국내 업체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두산 솔루스 이 두 개 업체로 압축해서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업체를 그냥 이제 ETF로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2차 전지 K 뉴딜 ETF 타이거 요걸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 3개, 그리고 배터리형 동박 업체 3개, 양극재 2개 업체, 전해 관련 소재 2개 업체, 그렇게 좀 포진되면서 저는 뭐 이렇게 ETF를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의 성장은 확실하고, 대한민국의 퍼스트 무버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 대상으로 굉장히 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저는 장기 투자를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포트를 이쪽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관련된 소재 업체 2개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한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기업, 그 업종 자체에서 사실 선도하는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증가가 확실시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실적의 성장이 어느 정도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미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미리 확 당겨서 주가가 반영해버려요. SK텔레콤이 2000년도 초반에 20년치를 당겨가지고 주가 상승을 보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 종목이, 그 업종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5년 가라 10년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5년 뒤 10년 뒤 실적을 미리 다 당겨가지고 한꺼번에 반영하죠. 그 한꺼번에 반영할 때는 주가가 막 한 3-4달 상관에도 그냥 막 몇 배씩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바이오 섹터랑 2차 전지 섹터를 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죠.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왜 제가 그쪽으로 주로 에너지를 여러 군데 쓸 필요가 없어요. 화학 업종도 분석하고 뭐 은행 업종도 분석하고 뭐하러 해요, 그런 것들. 그냥 딱 성장 업종만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써서 낭비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도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분석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아까운데 쓸데없는 종목이나 쓸데없는 업종에 분석한다고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식계좌 포트폴리오 상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상담 요청할 때 아래 두 가지를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신의 계좌 전체 현황, 종목과 비중, 수익률이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좀 상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투자 사연,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어떤 성향이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상담하는데 조금 필요할 만한 그런 내용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금의 막 사용 기간이 뭐 한정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은 노후 대비를 하는 건지, 뭐 내 집 마련을 위하는 건지, 뭐 재테크 수단을 그냥 하려는 건지, 뭐 연간 한 10% 정도만 수익 내면 된다, 뭐 이런 분들인지, 뭐 그런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상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작성한 건 어떻게 보내면 되는가? 첫 번째 방법. 자신의 계좌 현황을 캡처 혹은 이제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두 번째, 자신의 보유 종목과 비중, 수익률을 문서, 뭐 엑셀이라든지 한글, 워드 파일, 뭐 PPT 파일, 혹은 뭐 문자나 카카오톡, 뭐 이런 걸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성한 건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이메일 이쪽으로 보내시거나 혹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요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3578-6850. 그래서 메일 잘 못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편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도 이렇게 열어놓고요. 상담 시 이제 작성 예시,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시면 돼요. 이거 모니터를 찍은 거거든요. 모니터 이런 식으로 종목명, 수익률, 매입가, 비중 잘 모르면 이제 뭐 보유수량 보내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내주시거나 캡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수익률,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계좌 포트폴리오 상담의 주의사항입니다. 본 상담의 내용은 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이고요. 신박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상담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이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린 종목들 많은데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금 혹여라도 저는 지금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고수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막 물려 있거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다가가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해 오시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유튜브에서 좀 활동 많이 해주신 분들이 좀 눈에 띄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튜브 필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필명, 아니면 뭐 네이버, 제 블로그나 카페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니까 네이버 아이디 혹은 유튜브에서 어떤 필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낯익거나 뭐 댓글 많이 남기신 분들은 제가 또 아이디 기억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잘 뭐랄까요, 해드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예, 그렇게 좀 영상 만들어서 또 이런 분석하는 거를 또 올려드리면 다른 분들이 보면서도 이렇게 좀, 제 투자 철학, 예, 투자 전략,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다 더 실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제 업이었죠, 이런 일이. 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 휴일이죠. 휴장이고 다들 추석 연휴 끝나고 약간의 여독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푹 쉬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많던데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